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자, 오늘 5월 6일이네요. 4월 결산을 4월 달에 해야 되는데, 4월이 평일에 있었고, 4월 말이 또 연휴가 막 껴있다 보니까, 이제서 결산 좀 해드리고요. 오늘 결산, 뭐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매매를 많이 안 했잖아요. 우리가 조정을 기다렸고, 또 하락 구간에서 또 일부 스윙 종목들로 매집을 좀 해보자 해서 4월 중순부터 매집을 좀 했는데 실제 뭐 트레이딩 자체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결산할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매달 해야 되는 거고 결산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거, 올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예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런 시간을 좀 같이 겸해서 활용해 볼까 합니다. 일단 4월 달에는 우리가 3월 달에는 예상을 엄청 해놨죠. 4월 달에 조정이 있을 것이다. 휴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드리고 그랬었는데 4월 첫날부터 막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3월 달부터 이미 시장이 좀 종목들별로는 무너지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주도주였던 반도체 남아있던 한 줄기마저도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막 투매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저점이 어딜까? 바닥이 정확하게 어딘가는 우리가 뭐 미리 다 예상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그림은 생각을 해놓고 있지만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바닥을 잡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시장이 계속 쭉 빠져내려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뭐 최소한의 매매를 제가 좀 시켜드리면서 실제로는 거의 현금을 들고 버텼습니다. 좀 지루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매매 승률 보니까 67%. 그러니까 낮죠. 그러니까 매매 이거는 의미가 없어. 매매 자체가 몇 개 없으니까 열 몇 건밖에 없더라고. 평소에 우리가 40건에서 많을 땐 60건까지 매매하잖아요. 열 몇 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고 표본도 아니고 이럴 때는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드렸어요.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이렇게 할 거면 굳이 뭐 안 해도 되잖아. 거기에 들이는 에너지가 더 아깝다는 거지. 물론 그러면서도 수익을 보면 좋지만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제가 이미 조정을 예고했지만 3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한데 아무리 우리가 이거 맞춘 게 뭐 의미 있습니까? 맞추는 거 의미가 없고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아무리 떠들어 봤자 본인들이 매매하는 것이고 그동안의 패턴과 다르게 소극적으로 변했다? 그러면 본인들도 뭔가 이 구간을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했다면 잘한 거예요. 그죠? 무리해서 막 공격하고 배팅하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고착화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올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중간에 있는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에요. 좀 이따가 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이제 5월달이 중요한데 5월달에는 반등과 반락이 뭐 동시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막 랠리도 힘들 것 같고 올라오면 또 얻어맞고 내려왔다가 또 받아주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변동성이 4월만큼 크거나 그럴 거로 보진 않아요. 하락 변동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뭐 쏘쏘한 거죠.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 장일 것 같고 5월달, 6월달까지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이제 이 이후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이제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월달이잖아요. 근데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한 6개월, 7개월 차 들어가면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잡음들이 있겠죠.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지만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또 우리는 안 좋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시장에 좋은 얘기들을 안 하잖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라든지 뭐 반도체 기업도 미국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도 그렇고 꼭 우리한테 좋지 못한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 국방비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건 이제 그 뒤에 생각을 하자고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은.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증시가 좋아야 우리 증시도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가 안 좋은데 우리 증시만 가긴 좀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미증시가 좋은 그림 속에서 우리가 받치고 나간다든지
뭐 콩고물을 또 얻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미증시만 먼저 예상을 좀 해보자면 미 대선을 앞두고 특히 연임을 앞두고는 미증시가 나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미 대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 5년 동안에 딱 단임제로 해가지고 끝나잖아요. 그럼 대통령 정권 말미로 가면 갈수록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힘을 쓰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하지만 미국은 좀 달라요. 이제 연임을 할 수 있고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4년 차가 됐을 때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다음 정권을 먹기 위해서 더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야 무슨 증시가 경기의 논리인데 정치 논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사실 모든 건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의 어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심리와 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 봤을 때 거기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힘을 어떤 식으로든 티 안 나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임 때 그럼 과연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내지는 연임이 끝나고 더 이상 힘을 내기가 힘든 시점에서의 증시가 어땠는가를 비교해 보면 되죠. 근데 그 둘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지금 이제 8년 동안 딱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의 차트는 제가 빼놨는데 그 구간 차트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다 얘기 드린 다음에 그런 시점에서 증시가 폭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연임을 앞두고는 증시 폭락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에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미국 재무부도 사람이잖아요. 응? 옐런이 설마 지금 공화당이 당선되길 바라면서 코멘트들을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5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올 하반기에 있을 대선 전후의 증시 분위기를 읽어내야지 어설프게 환율이나 경기지표 등으로만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게 72년도입니다. 72년도 닉슨 대통령이 연임을 앞두고의 증시 움직임이에요. 물론 그 주변 상황들 뭐 다 변수들이 있었겠죠. 다 그런 걸 배제하고 보자고. 그냥 연임 시점만 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증시를 버티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빠바방 박살이 나죠. 자, 카터 대통령이 80년도에 연임 시점입니다. 근데 연임에 실패해요. 하지만 어쨌든 연임 직전까지 증시를 굉장히 부양을 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80년도에.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요. 레이건 연임을 앞두고 증시가 파바박 빠졌습니다. 이때. 그렇지만 연임을 바로 직전에 두고는 어떤 식으로든 붙잡아 놓는 모습. 요게 이때를 제외하고 요때를 제외하고는 다 연임 직전에 증시가 나쁘지 않아요. 레이건 연임 때 제외하고. 자, 이거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는 시점입니다. 부시가 연임 직전에 연임을 실패했죠. 부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부시의 아버지죠. 부시가 연임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연임 직전까지 3개월 동안 증시를 쫙 부양을 시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연임 실패했죠. 근데 만약에 증시가 더 좋았다면 연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 연임 직전인데요. 연임 직전 4개월 동안 증시를 부양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클린턴 이제 이후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부시 연임 때입니다. 당선될 때 말고 연임 시점에 3개월 전에 1, 2, 3 해가지고 증시를 부양을 시키죠. 어떤 식으로 끌고 나와서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바마 연임 때입니다. 오바마 연임 때는 그 전에 조금 더 일찍 움직여가지고 연임 직전에 좀 밀리다가 연임 때 선거일 때 조금 더 회복시키면서 마감이 됐던 그런 이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때죠. 근데 연임 실패했어요. 이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했지만 어쨌든 주가를 끝까지 랠리를 시킨 다음에 이제 선거를 치렀어요. 자, 그리고 나서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든이 연임을 할 것이냐, 뭐 공화당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쯤인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전에 증시가 이렇게 폭락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도 버티면서 연임 선거 직전 주가를 좀 더 끄집어 놓을 것이냐? 이제 요거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래쪽으로 무너지는 그림을 예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컨센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라고 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경기 지표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경기 지표라고 하는 게 고용이 둔화되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인플레 지표가 높으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고용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고용이 잘 버티고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고용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한 50%가 이민자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 여름부터 이민자 통제 시작한다. 고용 지표가 갑자기 안 좋아지겠죠. 야, 고용이 이제 둔화되고 있어. 금리 인하 해야 돼. 갑자기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만 가지고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한 내용들만 가지고 판단하려면 시장 판단 힘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경기 지표 하나 가지고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힘들. 그러면 사람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 대통령 선거 여기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여기서 만들 수 있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QT 완화를 했어요. QT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FOMC 때 갑자기 QT 완화를 왜 했을까? 지금 이렇게 인플레라든지 이런 거 잡히지도 않았는데 유동성을 올 가을 시점에서 포커스를 하지 않았을까? 유동성 좀 풀리기를 어떤 생각으로, 그러면서 증시를 좀 부양시키기 위한 생각으로 이때 지금부터 미리 QT 하나를 시작하면서 약간 타이밍을 올 가을로 맞춰놓은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때 금리 인하도 좀 뭐 한 차례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역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특히 연임 선거 직전에 움직임들을 보게 됐을 때 아주 급락시키거나 그런 대통령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점부터 랠리를 빡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뭔가 좀 빠르고 좀 억지로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타이밍이 올 가을로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빠지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중간에 이런 반락과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4월달 조심했던 거고, 특히 우리나라 뭐 총선도 있었고,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많이 과열권에 있었고, 걔네들이 한번 훌렁한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을 저가에서 또 잘 샀다면 또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월 중순부터 천천히 종목들별로 스윙 종목을 매집을 했던 겁니다. 요거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의 증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몇 가지만 체크해서 연임 대통령 선거 말고 자 요겁니다. 요거는 연임 말고 대선을 앞두고 완전히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었죠. 그때 증시가 막 폭락했죠. 물론 뭐 단순하게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래? 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건 오바마 대통령 당선될 때 그 전에 증시가 폭락했죠. 물론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확률적으로. 근데 연임을 앞두고 뭔가 일이 벌어지진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증시를 부양하고 이슈를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식으로든 잡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고 있지 이걸 갑자기 냅두지 않아 지금. 확산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왜 사람이 다 우리 세상 사는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여기서 증시의 방향이
하방으로 밀려 내려오기보다는 버티면서 끌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 시장 대응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한번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고요. 이 이후에 방향이 바뀌면 또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4월달 매매했던 내역들 한번 살펴보고 의미는 없어요. 매매 종목이 몇 개 없으니까. 이때 롯데손해보험 4월 1일날 매매했던 거죠. 매매 사가지고 홀드 해가지고 다음날 시간에 막 이때 상한가 박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상한가까지 못 가고 4% 5%막 갔단 말이야. 이제 시간에 팔고 나머지는 내일 청산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시간에 힘들이 매도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밀렸기 때문에 그냥 처리해버렸죠. 남은 거. 아이고. 처리해버렸고 그 다음에 빙글에 이렇게 1차 매수를 이때는 우리가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한 방에 안 사요. 1차 매수도. 그러니까 굉장히 베팅을 소극적으로 한 거죠. 평상시 같으면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1차 매수를 그냥 이렇게 1차 매수를 해버리자. 그죠? 다음 날까지. 절반 매수,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매수 완성. 이런 식으로. 4월달 매매가 이랬던 거예요, 님들. 매매 빈도가 적기도 했지만 매매 패턴도 약하게 산 거야. 그죠? 사고 해서 이게 1차 매수가 되는 거지. 평소에 1차 매수, 2차 매수에서 수량을 팍팍 늘렸다면 그렇게 매매를 못한 거죠. 어쨌든 빙그레 이렇게 해서 실현을 했고요. 클리오도 마찬가지였죠. 1차 매수를 이렇게 나눠서 1차 매수 이렇게 하고 여기서 2차 매수 3만원 이하에서 2차 매수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라고 했죠. 2차 손절가 부근에서 손절가가 여기였으니까 손절가 깨지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라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좀 매도를 했고요. 절반 정도 매도했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청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약손실 정도 봤을 거고.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렇게 매수해서 다음날 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해서 좀 수량을 팍 늘렸다가 본전가액 청산. 그러니까 쏘쏘 매매가 별거 없었던 거야, 힘들. 이게 4월 9일이잖아. 4월 1일부터 9일까지 매매가 뭐 몇 종목 안 되잖아요. 그것도 본전가 청산 뭐 이런 거잖아. 물론 보유했으면 수익이 냈겠지. 근데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타이트하게 대응했던 것 뿐입니다. JNTC 여기서 마찬가지로 매매 이거는 세력주니까 장중에 이제 가능하신 분들만 하는 거라 그랬죠. 직장인들 하시면 안 되고 샀다가 그냥 손절해 버렸어요. 이것도 샀다가 그냥 바로 그냥 본저가 청산해 버리고 이거는 이제 아침에 세력주 한번 트레이딩 했다가 탄력적으로 안 나와서 버렸던 거고 기가비스 종가 매수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냥 청산해 버렸고 이런 게 이제 뭐 말이 1차면 0.5차가 된 거죠. 이런 게 사고 다음날 더 사야 되는데 안 내려왔고 그냥 쳤으니까 판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좀 재밌게 못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1차 매수 이렇게 나눠서 1차 매수 하자 그랬던 거고 하락시 1차 매수 완성하고 다음날 아침에 쭉 들어올 때 이용해서 청산 했던 거고요. 사실 우리가 매매했던 건 4월달에 현대임스 하나만 제대로 매매했어요. 현대임스만 샀다 팔았다 계속 했죠. 여기 3월 말에 이렇게 1, 2차 딱 샀는데 손절매 타임을 놓쳤어. 그죠,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냥 보유했어요. 그리고 3차 매수 해버렸죠. 그냥 수량 다 받아버려라 해서 3차 매수해서 올라올 때 반 날리고 다시 베팅했죠. 다시 사가지고 이때 올라왔으면 팔았는데 제대로 못 올라와가지고 이때 급등해가지고 다 청산했죠.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시 1차 매수 한번 진입했다가 그냥 손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아마 거의 뭐 퉁이었을 거예요. 본전 정도 본전 처리 정도 됐을 것 같고 매매는 열심히 했는데 물려서 매매 열심히 한 거지. 3월달에 유일하게 이거 하나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처리를 잘했다. 그다음 미래컴퍼니 이거 미래컴퍼니 아까 한 거 아니야? 차트가 똑같아. AP 시스템하고 매매가 그죠? 미래컴퍼니도 마찬가지. 이렇게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본전가에 청산. 매매가 완전 똑같죠. 이런 형태의 매매가 많았던 거예요. 4월달. 그러니까 안 한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에너지 쓰는 것보다. 이건 진짜 아쉬운 종목. 제가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얘네가 반등시 제일 빠를 거다라고 하면서 매집을 한번 시켜드렸고 더 사겠다 했는데 이날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자회사 한컴 라이프라고 하는 주가가 어디 매각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막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걔가 상한가가 또 있대. 그래서 제가 이거 단타에를 붙었는데 시장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혹시나 이 단타 들어왔던 애들이 시장 안 좋다고 손절매 해버리면은 물량이 쏟아질 수 있잖아. 이거 들어왔던 애들이 그거 확인 좀 해야겠다 했는데 그냥 다다음 날부터 랠리를 펼치더니 한 주가가 40%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잡았으면 안 팔고 있겠죠 지금. 왜냐면 스윙으로 제가 뭐 한번 끌고 가겠다 했으니까. 근데 이건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다.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 증시 분위기 그리고 뭐 이런 거 종합해서 판단한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뭐 그냥 쏘쏘가 된 거고. 그다음에 LS 마리는 앞에서 한번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냈던 거죠. 수익 내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매집했는데 뭐 흐름이 별로여서 그냥 손절 해버렸습니다. 원택은 요때 매집 1차 매수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올 때 수익 실현하고 효성 이게 이제 보시면은 4월 18일 19일 그 다음에 4월 29일 30일 그러니까 매매 안 한 거죠 우리가. 스윙 종목 사놨으니까 스윙 종목 아래에서만 차근차근 매집했죠. 매일 조금씩 매집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세팅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요거 효성 하나 단타로 붙었다가 월말에 사서 월말에 여기서 파는 그냥 본전가 처리해버렸죠. 그래서 매매가 없어요. 근데 거의 한 게 없어. 그죠? 매매를 한 게 거의 없다. 요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번 달 4월 달 매매를 마무리했고 결과적으로 휴가를 갔어야 되지 않나. 제가 휴가 타이밍을 3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시스템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게 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 일을 했고 그래서 저도 매매를 정말 좀 너무 전투적으로 안 하면서 또 운영도 정말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하고 싶어 했던 게 그러니까 스무스가 아니고 러프하게 진행하고 싶었던 게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힘들한테 시간 좀 비울게요 라고 하고 제가 자리 비우고 막 그랬잖아요. 특히 오전 시간에 비운 적도 많고 그런 게 이제 우리 딸아이를 그동안 크면서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같이 다니고 이런 것들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유치원 졸업식 뭐 이런 거 제가 내가 가보겠다 한번 그래서 아침 시간에 뭐 자리 비우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도 있어요. 다는 뭐 말씀 못 드려도 4월 달에 우리 가족들은 제가 여행을 다 보냈어요. 지금도 저희 가족은 한국에 없습니다. 근데 타이밍을 제가 잘못 잡았어요. 4월 달 한다 해놓고 지금은 또 휴가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잖아. 주식 해가지고 또 잘 수익 종목 해서 수익 내야 되는 시점이라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지금. 또 휴가를 제가 이런 거 안 해봤으니까 저도 힘들어 같이 전체 다 같이 휴가 간다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안 해보니까 경험이 없는 거죠. 저도 이걸 한 15, 20년 가까이 이걸 해왔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또 타이밍이 5월, 6월 중에 또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 들면 이제 한번 타이밍 잡을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4월달은 잘 우리가 넘어갔고요. 힘들 5월달 잘해서 또 좋은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내일부터 또 파이팅 해서 매매합시다.